잘 차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첫날에 비해서 굉장히 자리가 넓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요. 그리고 그럴 법한 게 이제 제가 라이브 클래스도 같이 하는데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점점. 원래 그래요. 이게 뒤로 갈수록 버티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정말 안타까운 게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토익 문제를 풀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이게 사지선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공부한 게 보기 A, B에 나왔어. 그럼 C, D에 나오는 걸 알아야지 속어법으로 나머지를 지어낼 수 있는데 보통 공부가 그래요. 하다가 멈추면 그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라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꼭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다르게 보일 거예요. 문법은 해독을 많이 돌리는 걸 목표로 많이 접근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이름만 토익 문법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문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심 고백합니다. 토익 문법에 물론 토익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다루지만 그냥 문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영어는 하게 되잖아요. 맞죠? 스피킹을 하나 문법을 하나 어딜 가나. 그래서 그냥 영어 문법을 배우고 앞으로 평생 계속 써먹는다 생각하고 이래도 돌리세요. 아시겠죠? 꼭 힘이 될 거예요. 하다못해 제 친구 중에 코딩을 배워가지고 싱가포르로 취업을 한 친구가 있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코딩도 빨리 배우더라고.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영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진도를 빼볼 부분은 분사 부분이에요. 분사는 한 단어로 정의를 제가 내려드리고 들어갈게요. 분사는 형용사다라고 기억하세요. 분사는 뭐라고요? 좋았어요. 분사는 형용사다. 근데 동작을 담고 있는 형용사다. 그래서 제가 동작 형용사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형용사라고요? 동작 형용사다라고 부릅니다. 동작 형용사가 뭐냐? 일반 형용사랑은 완전 달라요. 일반 형용사는 여러분 밖에 오늘 날씨 춥죠? 맞죠? 그러면 추운 날씨 이게 일반 형용사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바꾸면 지금 예를 들면 필기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거는 동작 형용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몰래 커피를 마시는 그런 모습도 싹 다 동작 형용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작을 담아서 뭔가 묘사한다. 이게 분사예요. 기억하세요? 분사는 형용사다.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작 형용사라고 하면 될 것을. 맞죠? 우리는 그냥 쉽게 동작 형용사 기억하시고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두 가지 형태로 생겨 먹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가 있고 두 번째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야 돼요. 동사 원형에다 뭐를 붙인다고요? ing. 쌤 잠깐 멈춰. 왜 멈춰? 동사 원형에다가 ing가 붙으면 이거 동명사 아닙니까 선생님? 맞아요. 방금 현재 분사라면서요.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역할이 다르겠죠?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분사는 똑같이 생겼지만 뭐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한쪽은 형용사고 한쪽은 명사입니다. 오케이? 1번 현재 분사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번 과거 분사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규칙적으로 ed가 붙어가지고 과거 분사가 되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지 맘대로 그냥 불규칙하게 past participle pp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동과 수동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우리 능동태랑 수동태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죠? 능동태는 동작을 하는 거고 수동태는 동작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수식을 받는 명사가 딱 적어두세요. 명사.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골라내야 돼요. 실제 시험장 가서. 그때는 항상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누구 입장에 생각을 한다고요? 명사의 입장에서. 괜찮나요? 그래요? 너무 천천히 설명하고 있네요. 제가 좀 달릴까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반응을 보면서 이제 수업의 스피드를 조절을 하는데 이해하고 계시면 제가 좀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자, 침착하게. 그럼 이제 분사의 자리를 별표를 쳐두시고요. 방금 전에 제가 분사가 뭐를 꾸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사를 꾸민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명사라고 적고. 그럼 중요한 것은 분사는 명사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이 차이인데 일단 명사 앞에도 오고요. 1번 자리, 명사 뒤에도 와요. 2번 자리. 선생님, 그러면 명사 앞에 있는 게 분사인지 뒤에 있는 게 분사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기 customers의 밑줄 쫙 쳐두시고 명사라고 적으시고요. 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앞에 있는 분사 existing이겠죠. 기존 고객.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document 밑줄 쫙 서류들입니다. 명사라고 적으세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게 뒤에 나와 있는 과거 분사겠죠. 선생님, 앞, 뒤 둘 다 붙네요. 네. 근데 길이가 좀 다르죠. 길이를 보세요. 얘가 명사 앞에 나올 때는 단어가 몇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맞죠? 한 단어. 근데 얘가 명사 뒤에 나올 땐 단어가 몇 단어 이상이에요? 두 단어 이상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두 단어 이상 되는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분사구라고 부릅니다. 적으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냉큼 들어오세요. 중요한 거 하니까 놓치면 안 돼 이거는. 분사구라고 딱 적고. 그러면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한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분사 형용사라고 합니다. 되었나요? 요거 한쪽 뒤에 나오는 거는 분사구라고 부르고 앞에 나오는 것을 분사 형용사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았어. 자, 단어 차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퀴즈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에서 required라는 분사만 남기고 뒤에 붙어있는 떨거지들을 다 지웠어요. 자, 그럼 required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앞으로 가는 거지. 이게 분사 형용사와 분사구의 차이입니다. 분사구는 뒤에 식구가 딸려 있어요. 이 식구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사를 찾을 때는 명사 앞뒤를 다 보고 푸셔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보호 자리에도 들어가네. 하하, 좋네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면 made의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선생님, 이거 사역동사라면서요. 네, let, make, have는 사역동사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audience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audience, 청중들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겠죠. 즐거운 상태로. 그래서 오형식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를 취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잊혀졌던 기억을 한번 제가 들추어 볼게요. 보게 되시고 제가 마시기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할걸? 이거 무슨 음료수예요? 대답이 안 나오면 제가 아침 10시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돼요. 무슨 음료수 좋아해요? 맥콜. 굿. 맥콜 좋아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먹는 과자는 뭔데요? 팝콘 드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기억나요? 맥콜이랑 팝콘 먹는 거 넷플릭스 보다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keep. 그게 싹 다 오형식 동사.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인데 걔들이 유독 분사랑 궁합이 잘 맞아요. 분사랑 궁합이 겁내기 잘 맞아요. 겁내기 잘 맞아. 기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분사랑 궁합이 겁내기 잘 맞아요. 끝. 자, 그래서 분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은 이 목적어의 상태를 이 분사의 상태로 같이 동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재밌게 만들어 버립니다. 끝.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보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분사는 이렇게 수식어구가 되기도 하고 보호가 되기도 한다라고 적어두시면 참 좋겠네요. 다들 볼펜 들기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네, 힘이 내어 보아요. 네.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별입니다. 이게 현재 분사를 쓸 자리인지 과거 분사를 쓸 자리인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단어일 때는 쉬워요. 왜? 그 명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한 단어일 때는 누구 입장에 생각해요? 명사 입장에서 그 동작을 당하는지 하는지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두 단어가 되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분사구의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명사가 나오고
여기 분사가 있죠? 자리가. 뒤에 나오는 품사가 뭔지 따지셔야 돼요. 왜? 현재 분사는 능동태의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뒤에 취할 겁니다. 즉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과거 분사는 목적어를 못 가집니다. 왜? 수동의 의미니까. 대신에 수동태는 BPP 다음에 뭐를 취하기로 약속했어요? 전치사. 이거지.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걸 발견하면 현재 분사 자리 꿀, 전치사가 있는 걸 발견하면 과거 분사 자리 꿀, 이렇게 쓰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여러분 이제 좀 깨어날 때가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기본반에 걸맞는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능동태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능동태라고 했는데 모든 능동태가 목적어를 취했나요? 혹시 문장 중에서 주어 동사 나오고 끝나는 문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거 무슨 동사인데요? 자동사. 굿! 자동사는 능동태일 때부터 전치사랑 같이 다녔잖아요. 목적어가 아니라. 자동사 출신의 현재 분사는 뒤에 목적어를 못 취합니다. 자동사 출신의 현재 분사는 뒤에 전치사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사는 능동태일 때부터 목적어를 못 취했는데 얘가 현재 분사가 되어도 뒤에 전치사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자동사를 겁내 열심히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뒤집으면 자동사는 과거 분사 자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사는 과거 분사도 되지 않는다. 기억을 합시다. 괜찮죠? 자, 그럼 또 갑니다. 이제 하이 클래스 레벨로 가요. 과거 분사는 뒤에 목적어를 못 가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 제가 몇 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요? 수동태 다음에 원래 목적어 못 오죠. 근데 오는 경우가 제가 3개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혹시 기억나나? 가주어 뭐가 있을 때? 침착하죠. 가주어 뭐가 있을 때? it. 그리고 몇 형식 동사? 그리고 몇 형식 동사? it은 해당 사항이 없고 여기서 분사, 과거 분사로 만들 때 4형식, 5형식 동사가 과거 분사가 된다. 그럼 뒤에 목적어를 취할 거예요. 이게 예외입니다.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알면 뭐 한 600점까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700, 800 이상까지 가려면 이런 예시도 아셔야 돼요. 예외도. 4형식, 5형식 동사가 과거 분사가 되면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수동태일 때부터 4형식, 5형식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목적어를 취했죠. 그럼 과거 분사가 돼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초를 줄 테니까 오른쪽에 1, 2, 3, 4, 5, 6, 7, 8, 9를 다 풀어보세요. 1분 드릴게요. 30초 너무 심했다. Sorry. 1분. 우리 학생들 얼마나 이해했는지 봅시다. 수식하는 명사가 뭔지 체크하세요. 수식하는 명사가 뭔지. 잘 하시네요. 10초 남았습니다. 갑시다. 1번. 와, 문제 많다. 자, 여러분 거울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이 소녀 입장에 생각하세요. 소녀 입장에서는 가방을 들까요? 가방에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basket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현재 분사, 능동태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을 딱 보고 요거를 이게 딱 꾸며준다라고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소녀예요. 어떤 소녀냐면 들고 있는 소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소녀가 꽃을 땄다. 2번 갑시다. I don't drink soft drinks. 나는 soft drinks가 뭐냐면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있잖아. 우리 뭐 콜라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걸 이제 안 마신대요. 왜 그러냐면 containing a lot of sugar. 이게 현재 분사가 정답인 이유는 뒤에 뭐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근데 3번 딱 조심. 뒤에 지금 in the countryside가 여기 있죠. 그렇죠? 전 명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분사를 쓰기보다는 과거 분사로 눈길이 갔을 거예요. 그렇죠? 전치사가 있으니까. 근데 live라는 것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동사. 자동사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돼? 안 돼? 안 돼. 정답은 living이에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좋아요. 다들 볼펜이 바빠졌네요. 4번 갈게요. items 입장에 생각을 하세요. 아이템 입장에서는 purchased 구매를 당했다라고 보시는 게 적합하겠죠. 그리고 뒤에 전명구 나와 있으니까요. 5번 instructor 강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스태프를 가르치는 그래서 트레이닝 다음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6번 프로덕트 상품 입장에서는 전시되는 게 맞겠죠. displayed in the showcase 이렇게 전치사랑. 7번 그림 입장에서는 그림을 자기가 그릴까요? 그림을 당했을까요? 그림을 당했다? 아무튼 그 작품 입장에서는 그리기를 당했겠죠. 그리고 전치사가 뒤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저 함께하고 있나요? 나만 달리고 있는 거 아니지? 네. 8번 갈게요. 같이 달리자. property 동그라미. 시험에 좀 자주 나오던데 어떤 단어예요?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 뭐 여러분들 건물들도 되고 월세 뭐 이런 내는 이런 뭐 원룸도 되고. property. 여러분 property 입장에 생각을 하세요. property. 얘 입장에서는 스스로 구매를 할까요? 안 그러면 구매 당할까요? 구매 당하겠죠. 구매된 상품. 그래서 bought가 정답이에요. 보통 아까 제가 걸어다니면서 봤는데 이 문제를 buying으로 정답으로 고르신 분들은 이 문장 전체의 주어인 investor 입장에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수식을 받는 명사의 입장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괜찮나요? 생체 반응 좀 보여줘야 제가 넘어가든가 계속 설명을 하든가 하니까. 자, 9번 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입장에 생각을 하냐면 멤버스 입장에 생각을 하세요. 멤버스 입장에서는 동의를 되었을까요? 동의를 했을까요? 했어요. 고마워요. 그럼 정답은요? 정답 앞에 거 뒤에 거예요. 뒤에 거 agree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선생님 agree 이거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인강으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요거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혹시 살면서 agree to, agree with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보통 agree to나 agree with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agree that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리고 agree to 부정사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는 자타동사 둘 다 써요. 그냥 자타동사 둘 다 겁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타동사로 쓰일 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제가 만약에 여기가 인문반 기초반이었다면 그냥 자동사로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복잡하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반이다 보니까 agree를 타동사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다 동의하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 다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나요? 계속 갑시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명사라고 적으시고요. 명사 기준으로 앞쪽에 나오는 것은 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분사 형용사. 명사 기준으로 뒤쪽에 나오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사구. 분사구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 뭐? 뒤에 품사가 무엇이냐? 목적어냐? 전치사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뒤에 품사가 목적어인 경우는 현재 분사구고, 뒤에 품사가 전치사인 거는 과거 분사구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예외도 있다. 사형식, 오형식 동사 출신의 과거 분사는 목적어를 취하기도 한다. 자동사 출신의 현재 분사는 전치사를 취하기도 한다. 요거까지 머릿속에 3단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분사가 너무 어려운데요. 오, 분사가 엄청 어려우시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걸 잘 기억해봐요. 토익 시험이 나온 지 40년이 됐어요. 토익도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만큼 우리도 토익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요. 이게 서로 윈윈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토익은 우리를 잘 알고 우리도 토익을 잘 알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암기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현재 분사 형태로 정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본 시험, 제가 기출 토익도 계속 보고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과거 분사로 정답으로 나왔던 적은 없어요. 저도 실제로 못 만나봤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분사로 정답으로 나와요. 얘들은 그냥 냅다 배우시고 오른쪽 과거 분사 형태로 무조건 정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본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없어요. 이걸 현재 분사로 정답으로 낸 적도. 데미지드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데미징이라는 정답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분사 포기하지 말고 이거라도 암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어. 뒤로. 요거는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있어요. 바로 나. 그 다음 이쪽에 뭐 택배가 있어요. 제가 기다리는 택배.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제 제가 있고 택배가 있는데 저랑 택배 둘 중에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맞아 어제 쿠팡으로 라면 18개 시켰거든요. 컵라면 18개. 컵라면 18개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저예요. 보니까 지금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로 나. 근데 나한테 두근두근이란 감정을 주는 아이가 바로 컵라면이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정과 관련된 동사가 나올 때는 현재 분사, 즉 감정을 주는 쪽이 바로 비생물체다, 사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당하는 입장, 과거 분사로 꾸며줘야 되는 게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토익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감정 동사의 경우 과거 분사를 사람한테 갖다 붙이고 감정 동사의 경우 현재 분사를 사물한테 갖다 붙이는 것이 바로 이 감정 동사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satisfied라는 과거 분사가 있어요. 만족된이라는 의미거든요. 무슨 의미라고요? 만족된. 잘 봐요. 제가 컵라면을 먹었어요. 만족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 사람이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satisfying, 만족시키는 이라는 의미예요. 감정적으로. 누가 나를 만족시킵니까? 컵라면이 나를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나요? 그래서 this is satisfying cup noodle. I'm satisfied.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능동태와 수동태의 기준, 이 감정 동사의 기준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 선생님, 그럼 제가 이 감정 동사들만 냅다 배우고 시험장 가면 모든 분사 문제를 맞추나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응용을 잘해야지. 왜? 감정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감정 동사인 반대인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보통 사람한테 현재 분사를 많이 붙이고요. 사물한테 과거 분사를 많이 붙여요. 왜냐면 일반적인 동작들은 사물이 당하는 입장이니까. 하지만 감정 동사의 경우에는 사람이 감정을 당한다라고 토익에서 표현을 합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괜찮나요?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오른쪽에 1, 2, 3, 4 문제 무호흡을 한번 풀어보세요. 화이팅! 1분 줄게요.
1, 2, 3, 4 파이팅. 지각은 안 돼. 20초 남았어요. 갑시다. 1번. 보기를 보세요. 감정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감정 동사. 그리고 이 감정 동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뭐예요? 바로 they. 그럼 여러분 they 입장에서는 감정을 느낄까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감정을 줄까요? 주겠죠. 고마워요. 그럼 정답은요. 현재 분사인 C가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disappointing day라는 겁니다. 오, 이거 진짜 적합한 예문이다. 그쵸? 오늘 네 거기까지 말할게요. 네, 오늘 스탁 마켓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토익 공부 방해됩니다. 오늘은 네이버 주식 들어가지 마세요. 방해됩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자,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하루였어요. 스탁 마켓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어그리 동그라미 이봐 어그리 나오잖아. 여기서 어그리가 자동사로 쓰였어, 타동사로 쓰였어. 힌트 뒤에 that부터 여기까지를 목적으로 먹었어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타동사 어그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계속 갈게요. 2번 액션 필름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액션 영화예요. 근데 동사가 감정 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보니까 지금 감정 동사네. 그럼 얘는 감정을 지가 당할까요? 감정을 줄까요? 사람들한테. exciting 이렇게 하는 거겠죠. 되었나요? 오케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다들 잘하시네. 자, 그럼 지금부터 최종 정리. 여러분 시험장 가면 분사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올까요? 파트 5 30문제 중에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분사 문제. 볼펜 몇 개 있어요? 한 개 나와요. 아시겠죠? 한 개 나와요. 좀 어려우면 파트 6에도 한 개가 또 같이 나오고. 그래서 분사 문제가 나오면 보통 선생님들이 시험 치고 나와서 알려주죠. 아, 오늘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고 분사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한 문제밖에 안 나오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분사 문제일지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봤을 때 이게 분사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 30문제 중에 한 개 분사 문제가 나온다 해도 내가 그걸 잘 모르면 모든 문제가 분사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사 문제를 배우는 이유는 그 한 문제만 맞추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배우는 거예요. 지금 기억을 반드시 해두세요. 왜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선생님 문제 한 개밖에 안 나오면 분사 안 보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어떤 문제가 분사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사 문제를 찾는 요령은 동사가 일단 몇 개인지부터 무조건 세야 돼요. 동사가 몇 개인지 세는 이유, 동사가 한 개다 일단 문장 전체에서. 그럼 그거는 분사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다른 거 명사 문제거나 혹은 뭐 형용사 문제겠죠. 근데 문제는 동사가 2개 이상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 의심을 하느냐? 동사가 2개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한쪽이 동사가 아니라 한쪽이 분사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확률, 그리고 여기 사이에 뭐를 넣는 문제가 나오냐면 접속사를 끼워 넣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 내일부터 접속사 겁내기 배울 거잖아요. 접속사를 끼워 넣거나 안 그러면 분사를 골라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사가 몇 개인지 일단 골라보시고 동사가 2개 이상 되는 순간 아 접속사 각이다, 아 분사 각이다 라고 느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일단 접속사 문제가 아니란 걸 파악하시면 분사 문제인데, 이게 쉬운 이유가 뭐냐면 명사 앞자리에 지금 빈칸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좀 쉽게 푸는 분사 문제예요.
시험장 가서 저도 이제 문제를 딱 풀면서 이거 오늘 분사 문제 좀 쉽게 냈네 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명사 앞자리를 비우고 물어볼 때예요.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명사 입장에서 생각만 하면 돼요. 이 명사가 이 동작을 하는지 당하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 우리 토익에서 우리한테 점수를 안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고 느끼면 이 뒷자리를 비워요. 제가 계속 이제 예견하잖아요. 맞죠? 어려운 시험이 나올 것 같다. 6월 달에. 이번 주 시험이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2월 달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 이거는 분사 구로서 뒤에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꼴이거든요. 앞에 있을 때보다 뒤에 나오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품사까지 다 보시고 푸셔야 되니까요. 요거까지. 품사까지 다 봐야 돼. 자,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현재 분사, 전치사가 있으면 과거 분사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감정 동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pp, 사물한테 ing를 붙인 that, 감정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면 그 반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분사 구문. 방금 전에 배웠던 거는 거의 귀여운 분사 수준이에요. 지금부터 배우는 게 분사 구문이라는 아이인데, 얘는 어떤 거냐면 명사 앞뒤에서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노는 게 아니라 얘가 자기가 독립을 해요. 분사 구문이 나오면 콤마를 찍고 뒤에 문장이 또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은 명사가 아니라 문장을 꾸며주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지금부터 배우는 것이 바로 분사 구문. 그럼 얘를 왜 쓰느냐? 문장 2개 쓰기 싫어가지고. 미국인들, 영어 쓰는 사람들은 귀찮은 걸 싫어해요. 문장 2개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쪽 문장을 줄여가지고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뒤로 사라랑 나오네. 현재 분사 구문 별표. 지금부터 이 문장 2개를 딱 보시고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에 난 햄버거를 먹었다. 아주 행복한 인생이네요. 근데 이거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싫은 거예요. 실제로 토플 같은 라이팅 시험 칠 때 이런 식으로 문장 적으면 점수를 거의 못 받아요. 너무 문장이 너무 좀 이지하다. 이렇게 너무 심플하다. 안 돼. 접속사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i가 남죠. I. 주어가 똑같네. 주어를 빼세요. 그럼 watched라는 동사가 남죠. 그런데 watched를 동사로 남기면 동작을 했는지 당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사 원형을 찾아가지고 뒤에 ing를 붙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원형에다가 뭐를 붙인다고요? ing. 원형에다 ing를 붙여요. 그럼 분사구문 완성이에요. Watching Netflix, I ate a hamburger. 넷플릭스를 때리면서 나는 햄버거를 때렸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이겁니다.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뒤에 문장의 주어가 앞의 동작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무슨 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게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넷플릭스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 그래서 하면서 뒤에 동작을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제가 뒤에 동사에 맞춰지거든. 그럼 이 모든 동작이 과거에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 들어가요. 여기서 뭐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웠던 접속사 다시 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문장 구조가 While watching Netflix, I ate hamburger. 이런 문장 구조 따위를 많이 볼 겁니다. 이건 원작자의 욕심이죠. 자, 근데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while은 제가 분명히 외우기로 접속사라고 외웠는데 지금 watching이라는 동명사가 왔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선생님. 동명사가 아니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분사니까요. 기억을 반드시 해두세요. 접속사 다음에 ing 형태가 보이면 동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동명사가 온다라고 치면 동명사가 주어고 뒤에 어떤 동사가 한 개 더 나와야 돼요. 그러면 되겠지. 그럼 나도 인정해줘. 근데 뒤에 동사도 없고 갑자기 콤마만 찍혀 있는데 이거 동명사만 온다? 말도 안 됩니다. 동명사는 전치사와 함께 나올 수는 있겠죠. 전치사랑 동명사가 나오고 콤마를 찍어버리면 전 명구 입장이 되니까. 근데 접속사랑 동명사랑 단 둘이 다닌다? 이건 안 돼. 이건 도저히 못 참아. 이건 도저히 못 참아. 선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ing가 보이면 분사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문장 한번 볼까요? 이걸 싹 다 여러분 현재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30초 드릴게요. 화이팅. 됐죠? 3번 볼게요. 3번만 만들어 볼게요. 접속사 지우세요. 접속사가 뭐예요? when. 주어 똑같으니까 주어 지우세요. studied의 과거가 뭐예요? 죄송해요. studied의 원형이 뭐예요? 그 다음 ing 딱 붙여버리면 끝. Studying English, he drank coffee. 근데 여기 when을 없앴지만 when을 살릴 수도 있다. When studying English, he drank coffee. 이것이 바로 분사 구문. 근데 현재 분사 구문. 무슨 분사 구문? 너무 쉬운가? 과거 분사 구문 갈까요? 과거 분사 구문은 애초에 수동태였어요. Because she was invited to the party 라는 건데 접속사 because를 지우고 she 남으니까 she 지우고 was가 남았죠. 비동사 동사 원형은 be죠. ing 붙이면 being invited to the party, she enjoyed the party. 근데 being이란 친구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라고 해서 안 써요. 그래서 그냥 pp 형태로 시작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뒤에 문장의 주어가 앞에 동작 되면서 수동태니까. 그리고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 명구가 붙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쉽죠? 오른쪽에 있는 거 싹 다 만드세요. 화이팅! 자, 여러분 침착하게 저랑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적지 말고 손 아프니까 제가 하는 대로. 자, 1번 문장의 접속사 뭐예요? if, 주어 he, 비동사 were. 자, 끝. 2번 문장의 접속사 뭐예요? because, 주어 teacher, 비동사 was. 끝. 3번 문장 접속사 as, student was. 끝. 이 과거 분사의 끝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게 1번 문장을 딱 보세요. 원래 1번 문장에 if가 있었다면 가정법이라고 받아들이고 태어났었더라면 born with silver spoon, 금수저로 태어났었더라면, 이게 미국식 금수저가 silver spoon이에요.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그는 유명해졌을 텐데라는 표현이었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앞에 있는 걸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더 이상 가정법이 아니라 태어나게 되면서 아닌가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 꿀팁, 오드의 동그라미. 가정법 4대 천왕 기억나요? 조동사 4개 뭐예요? 웃었구만. 가정법이구만. 가정법이구만 하고 바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태어났었더라면 유명해졌겠지 뭐 금수저로 이런 느낌이랄까?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그러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 해석을 오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과거 분사 구문, 현재 분사 구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작자도 어느 정도 본인의 의도가 왜곡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토익에서는 리버스는 안 시키잖아요. 이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제가 토익을 알려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여기에서 위로 만들려고 안 하거든요. 작문 수업 가면 여기에서 위로 다시 만들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익이 정말 밸런스가 잘 맞춰진 시험이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안 쓰는 거는 얘들도 안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죠. 뒤로 쭉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1번, 2번 정도만 풀어볼래요? 3단계 1번, 2번만 딱 풀고 저랑 단어 퀴즈 봅시다. 1번, 2번. 뭐 보고 있어요? 네이버 주식 보고 있어요. 아니 오늘 네이버 주식 들어가지 마. 자 1번 갑시다. 1번 좋아요. May offer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Permanent position 정규직이에요. 아우 정규직 좋죠. To some of the employees 근로자들에게. 그런데 근로자들에게라고 말하고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서 employee를 꾸며주는 수식어구만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뒤에서 명사를 꾸민다. 후치 수식. 우리 형용사 가족이라고 불렀죠. 후치 수식할 수 있는 것들은 to 부정사, 전 명부, 그리고 분사, 형용사 구, 형용사 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분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탈락, 동사 원형, B는 단수 동사 탈락, C냐 D냐라는 싸움이죠. 근로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사팀이라서 고용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근데 뒤에 보니까 as라는 전치사가 있네. 그럼 과거 분사 자리, 현재 분사 자리. 과거 분사. 이렇게 웃으면서 풀면 됩니다. 이게 3단계예요. 아마 딱 요 정도만 잘 맞춰도 한 7, 800은 정말 갈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consider의 동그라미 바로 튀어나와 버렸죠? consider. 한번 해볼까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즐겨라잉. 나온다. 선생님이 제안하거나 추천하면 뭐 해야 돼? 고려. 정답은 고려해라잉. D. 끝.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화요일이지. 수, 목, 금, 토, 일. 오케이. 4일 정도 남았네. 토익 시험까지.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단어 한번 볼게요. 제가 4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단어. 화이팅.
30초. 1번 All these newspaper 밑줄 쫙 쳐두세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오래된 신문 이제 신문국 뭐 신문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신문은 뭔가 좀 믿을 수 있는 정보의 근원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답은 reliable B가 정답이고요. 2번 The value of a new automobile. 여러분 새로운 자동차의 가격은요. 첫 번째 그 운전자가 이제 사용을 하고 나면 급격하게 떨어지죠. 급격하게 markedly. 되게 눈에 띄게 현저히 떨어진다. 3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advertisement 광고지, 광고 자료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보통 이게 여기 걸리겠죠. 여기저기 포스트잇 되는 겁니다. 게재되다, 게시되다. 4번 주어가 regulation이에요. regulation은 규제입니다. 규제랑 잘 어울리는 거는 뭐예요? 규제가 시행되는 거죠. 정답은 inactive, C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아까 걸어다니면서도 봤는데 정답을 C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단어랑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non-emotion이 이제 익명이라는 의미고요. 익명의. 요거는 만장일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정보가 confidentially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굉장히 기밀성을 가지고 굉장히 조금 보관된다라는 표현의 B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디렉터가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톤 오브 보이스냐면 정답은 B예요. inviting 이게 정답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을 끄는 이라는 목소리.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outstanding annual evaluation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업무 성과가 좋으면 고가를 잘 받고 고가를 받으면 보통 raise를 받는 거겠죠. 뭐 월급의 인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raise를 받다. 8번 보도록 할게요. 와, expense가 여러분들 비용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이나 상환 reimbursement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일단 다니실 때 회사를 위해서 쓴 돈은 그 영수증을 주면 해주거든요. 돈을 보상 상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 9번 매니저가 뭐를 하냐면 뒤를 보니까 스태프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도록 권장하는 거죠. encourage. 10번 볼까요?
모범이 되는 뭐일까? 퍼포먼스겠죠. 11번 only 오직 누구만 매니지먼트 경영직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끝.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도 분사 배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슬슬 바로 당장은 아니야. 슬슬 이번 주에 토익 시험 치시는 분들은 단어 데이 1부터 쭉 다시 풀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거든요. 토익 시험이. 그러니까 단어를 슬슬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우 고생하셨고 내일 오시면 저랑 이제 접속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내일 파트 6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오세요. 네.